함진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아직 함진기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기TV를 응원해 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오픈 AI가 만든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 GPT가 첫 선을 보인 지 이제 7개월 남짓 되어갑니다. 그 사이 세상은 온통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났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그 짧은 기간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구글이 개발한 바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빙, 메타의 LLM 등 대표적인 모델 외에도 이미 수많은 인공지능이 시장에 등장해 우열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아서 사용자들도 어느 모델이 가장 뛰어난지 판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자 미국 UC 버클리대에서 어떤 챗봇이 최고인지 알아보기 위해 챗봇 아레나라는 챗봇 모델 평가 투표 사이트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이 아레나에서는 현재 20개의 챗봇 모델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미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사용자들의 선호도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인공지능이 얼마나 작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인공지능 모델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1위에 올라있는 인공지능 모델은 오픈 AI GPT-4입니다. 이와 같이 텍스트, 이미지 등을 생성해낼 수 있는 챗 GPT와 같은 툴들이 일으키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붐은 기술이 큰 도약을 이뤄냈음을 드러내는 것이자 인터넷과 인간의 마음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잠재력에서 큰 발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현재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재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초기부터 어떤 형태로든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과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기술이 보편화됐는데도 이 급변하는 기술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지에 대해 여전히 답변보다는 질문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인간의 역사에서 존재했던 기술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매튜 화이트는 지금은 그렇지만 길어야 1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과 웹도 인공지능 못지않게 강력한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스탠포드대 인간 중심 인공지능 연구소의 부소장인 로브 라이 교수는 에릭 슈미트 구글 전 회장이 인공지능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중요하고 강력하다면 그런 툴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라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원자력 시대 초기에 모든 사람들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마음껏 쓰게 만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육과 우리가 읽고 쓰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라이 교수는 사람들이 점차 글을 쓰는 일을 인공지능에 맡기고 의지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글쓰기와 명확하게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 세대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화이트 연구원도 이미 글쓰기를 배운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사고와 글쓰기 능력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화이트 자신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책을 쓰고 있으면서 챗봇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챗GPT를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하거나 텍스트를 요약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기술은 미래 세대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술 덕분에 네이버나 다음에서 정보를 검색하던 시대를 지나 대화로 정보를 얻는 시대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변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챗 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검색 엔진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한 후 수없이 나열되는 검색 리스트를 일일이 확인해가며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에 조금씩 접근해 들어가는데 최종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단 한 번의 질문으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답변 형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맹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대형 언어 모델에는 답변하는 내용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조합해내는 답변이 아니고 어딘가에서 인용해온 답변이라면 출처를 밝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자 하는 지적재산권의 취지에도 맞는 것입니다. 또 인공지능이 환강을 일으킨 것처럼 심심찮게 엉뚱하거나 엉터리 대답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접목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점은 우리의 힘든 일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더 유익한 일에 투입할 수 있다면 삶의 질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 생산력을 급격히 향상시킴으로써 경제발전도 가져옵니다.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간접 경험도 풍부하게 해줄 것입니다. 반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인간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인간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이지만 기계 자체의 이익을 위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을 기계에 종속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다루는 많은 공상 과학소설과 영화들이 즐겨 사용하던 주제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의 존립에 직접적인 위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기계가 시장에서 어떤 거래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특히 그 시장이 자율적인 결정 메커니즘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인간 누구도 어떤 결정에 대해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기계가 파국적인 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오용은 인간이 진짜 이미지나 비디오와 인공지능이 생성해낸 이미지를 구별하지 못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합성물을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이미 올해 초 누군가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얼굴과 목소리를 똑같이 모방을 해서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선언했다며 딥페이크하여 인터넷에 유포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 온라인에서 유통된 실제 인물과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교황 프란치스코의 사진이 AI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예로 들어본다면 만일 러시아가 자신들의 의도를 지지하는 가짜 미디어를 딥페이크하여 무기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처럼 세상에 믿을 만한 디지털 미디어는 없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디지털 미디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질문은 일자리와 노동시장에 이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산업만 보더라도 이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화이트 연구원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여러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가라고 자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화할 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공지능에게 자연어로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래밍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설명하기만 하면 프로그램이 뚝딱 만들어져 나올 테니 굳이 골치 아픈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소프트웨어를 짜야 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미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홈페이지는 HTML이라는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축되는데 많은 웹 디자이너들이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로 볼 때 아직은 초보 단계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도 손쉽게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 오래지 않아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창의성을 요구하는 아주 복잡하고 기능적이면서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전히 인간을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되면 창의적이고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의 수요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업이 이혼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 인간의 노동을 자동화하거나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기업은 그런 결과가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AI 기술은 노동을 자동화하거나 대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과 복지 문제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큰 갈등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은 AI 기술이 인간의 경제적 안정성이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책임감 있게 개발하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